자, 현재 국짐이 이 당원 투표 100%를 통해 가지고 당대표를 뽑는다고 하자 이제부터 당원 숫자 늘리기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통일교 신도들이 본격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하죠. 왜? 이미 신천지를 비롯한 다른 쪽은 가입이 끝났기 때문에 이중 가입이 안 돼서 네. 통일교가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습니다. 네, 통일교에서 지난 11월경부터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전광훈 또 신천지에 의해서 통일교까지 조직적으로 이 정당에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요. 참. 신천지 해봐야 14만 4천 넘었고 한 30만까지도 넓게 보면 30만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종교단체를 비롯한 사이비 종교 집단들 다 뭉뚱그려갖고 20만 정도 봅니다. 전광훈 해봐야 10만이에요. 전광훈이 이끌고 있는 그쪽은. 개독들 애들까지 다 끌어모은다고 하더라도 20만은 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통일교는 얼마일까요? 100만입니다. 통일교는 그리고 전 세계에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이 우리나라 당원에 들어오진 않을 거지만 어. 국내 잠정적인 통일교 신도가 100만입니다. 그러면 이 100만 중에 진짜 한 20만 명만 이 당원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투표의 헤게모니를 통일교가 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국진당 선거는 종교전쟁 되는 거죠. 네. 와, 사이비 종교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교가 다 있겠네 진짜. 결국은 내가 보기에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대결인 거고요. 신천지가 먼저 선점을 했던 경정권의 헤게모니를 통일교가 파고 들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통일교가 그동안 윤석열과 뭔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후원을 했느냐? 물론 후원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윤석열 측하고도 교감은 있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구들한테 윤석열 찍어란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김건희가 그때 한번 찾아갔었죠. 한학자 총재를 만나가지고 선거 지원 요청을 했다고 이제 열린공감TV 당시 더 탐사 측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도를 선거 했어요. 지원을 했는지는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통일교도 정식 종교로 정식 종교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건 때문에 늘 이제 우리나라 정권들하고 많이 부딪힘이 있었는데 이 개신교 측에서 철저하게 통일교의 등장을 막아왔거든요. 근데 개신교가 그만큼 그러니까 이명박의 소명교회 이후로 그때 정점이었죠. 영향력을 미쳐온 데 반해서 이번 선거에서 오히려 신천지를 비롯한 나머지 개독들, 이른바 좀 골수화된, 편향화된 기독교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그 효과들을 철저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TK 쪽 가보면 대구나 부산 이런 데 가보면 아예 기차역 옆에다가 전광판을 붙여가지고 지금 포교 광고를 하고 있고. 어디에서? 부산역 있는 쪽에 그래요. 신천지? 네, 신천지가 지금 그러고 있고, 대놓고 저 방송국에 항의 시위한다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집회를 열지 않나, 노골적으로 지금 세력 확장들을 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도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에 통하지 않으니까 지금 국진당을 뒤흔들기 위해서 종교전쟁에 본격적으로 동참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통일교는 숫자에서 워낙 월등한 숫자와 충성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파가 앞으로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 분석이 됩니다. 들어가서 김건희 손을 쥐어줄지 아니면 윤석열 손을 쥐어줄지 아니면 유승민 손을 쥐어주고 뭔가 다른 딜을 할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지난 3월에 평화나무 보도를 보면 평화나무 보도도 이제 그 당시에 열린공감TV 보도를 요약한 건데 통일교 신도가 통일교 교구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애국가에 나오는 그 하느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 위해 이번에는 2번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문자를 보내버렸어요. 3월에 이미. 그러니까
통일교 자체가 교구에서 이런 문자를 보낸다? 그러면 이번 찍으란 소리잖아요. 이번 그리고 윤석열을 지목한 천심을 따르는 민심이 됩시다. 만일 통일교가 진짜로 윤석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사실 이 규모로 봤을 때는 국짐의 골수 당원들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정광훈이 들어가서 내가 국짐을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정광훈의 기존에 있는 영향력을 봤을 때 불가한 수준이지만 통일교가 작정하고 100만 신도를 활용해갖고 국짐을 먹겠다고 하면 이건 가능할 수 있는 서사가 된다는 거죠. 정말 이거 뭐라 그래야지? 재정일치 사회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이게 교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떤 누구를 선택하라, 뭐 투표를 조장하고 또 정당에 어디 가입해라 이러는 게 합법적인가요? 절대 합법적이지 이거 않지만 선거법 위반인가 그럴 텐데. 절대 합법적이지 않지만 당원 가입을 하는 사람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당원한테서 말하자면 가입이 허용이 안 되고 이런 거 자체도 그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통일교 당원들이 나중에 표를 몰아줘 국짐의 당대표 뽑는 데 있어서의 영향력을 미칠 소지는 충분히 다분하다는 거예요. 참. 결과적으로 이렇게 종교전쟁으로 이게 비화되는 거는 국짐 자체가 애초에 지지층으로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종교 세력들, 건진법사의 세계 불교 대종전 같은 이상한 업체들하고 손을 잡았고, 이런 단체들하고 손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농공행상을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천지라든지 이런 애들이 득세하고, 걔네들이 공사를 따가고, 돈을 받고 포교를 공식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나는 왜 안 되는데? 나는 왜 해주는 게 없는데? 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실력 행사를 하려고 지금 참여를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일본 내에서 지금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이 통과가 됐어요. 일본 의회에서. 그래서 통일교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과 관련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거에 뭐 통일교가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일본 정치권이 대놓고 통일교하고 이제 손을 잡는 모습은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서 통일교가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위축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본에서 주로 이제 터전을 잡고 뭔가를 했다면 이제는 그 본진을 살짝 한국으로 옮겨올 생각을 해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일본 쪽에서 통일교 관계자들이 여행 가방에 현찰을 바리바리 담아가지고 한국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네. 돈을? 네? 돈을 담아서 온다. 네. 왜냐면 일단 돈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종의 탄압에 대비해가지고 또는 조직의 이전을 위해 갖고 통일교 자산들과 자본들이 지금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도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김진표 지역. 김진태 지역. 그 김진태가 지금 새로운 강원도 청사를 짓겠다고 새로운 신부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태가 이제 이거 옮긴다고 얘기한 거는 취임할 때부터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갖다 이제 본격적인 계획 수립을 한 거는 이제 4개월 만에 취임 이후 4, 5개월 만에 이게 나온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동래면 고운리라고 하는 저 지역이 애초에 예정지에 없었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왜? 저기는 90% 이상이 사유지거든요. 도유지를 두고 사유지에 옮겨가지고 새로운 행정타운을 짓겠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도청만 옮기는 게 아니라 뭐 관련돼 있는 부속 그 행정시설들을 다 옮기고 민간한테까지 분양할 수 있는 행정타운을 짓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꺼내놨단 말이에요. 대규모 행정 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시청도 짓지만 그 시청 앞에 오피스텔도 짓겠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저기가 사유지기 때문에 최소 700억에서 많으면 1000억까지 보상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예정지는 도유지기 때문에 보상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예정지가 있었는데 김진태가 들어오자마자 저기다가 세우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왜? 저기가 지 고향이거든. 저 동네가 지 출신이거든요. 아이고. 아마 동네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친구와 이웃 사촌들까지도 전부 다 이번 수용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또 저기에 신천지나 통일교나 또는 최은순의 돈이 안 들어가 있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지 동네에다가 그것도 90% 이상 보상을 해줘야 되는 동네에다가 3천억을 들여가지고 저걸 짓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한테 돈을 내놔라. 정부가 돈을 내놓을 것 같아요. 내놓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내놓겠죠. 저게 김진태가 알아서 하는 거겠습니까? 네, 김진태는 그냥 삐에로고 그 뒤에서 이 거대한 사업을 조정하고 있는 애들이 있겠죠.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강원도로 유입되고 있는 통일교의 거대한 자금 어디에 모일까?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레고랜드와 행정타운 이쪽으로 몰려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정말 인생 쉽게 돈 버네요, 얘네들. 뻔뻔하게 몰고 가네요. 아니, 할 수 있을 때 해봐. 근데 니들 돈 다 우리가 정권 바뀌면 다 싸그리 다 찾아올 테니까 열심히 모아봐. 네, 열심히 모아놔. 그래서 지하 자금들 끌어다 놓고 검은 자금들 모아가지고 그래. 막 키워놔. 우리가 싹 뺏어올 테니까 다 해놔. 니들은 정상적인 방법.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요? 새로운 법이 생길 거야. 우리 니들한테 배웠어. 니들이 가르쳐준 거 우리가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니들이 민간인 사찰하려고 니들이 사람들 다 억압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다 이어받아서 잘 이용해 먹을게. 이용해서 니들 거 쏙쏙 빼먹을게. 도대체 강원도에 대규모 행정복합타운이 왜 필요합니까? 아유, 냅둬요. 강원도 군 연결돼 있는 사람들, 상인들 모아가지고 회의 한번 하려고 그래도요, 지형이 어려워서 10시간 걸려요. 사람들 다 못 트는데. 아유, 냅둬요. 예. 근데 그걸 한 군데 못 타갖고, 거기다 전부 다 집중해서 여면 공무원이 출근해갖고, 자기 일 보러, 행정 업무 보러 4시간, 5시간 차 타고 가고 일 봐야 돼요. 아우, 냅둬요. 예. 냅둬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뭐해. 효능감이 1도 걱정하지 말아요. 예. 이런 건 알고 있어야지. 왜 알고 있어야 돼? 그대로 되치기해서 대갚아주기 위해서.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알고 당하는 게 나중에 되치기를 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당연하죠. 되치기 하려면 알아야지. 이것도 기술이에요. 그럼요. 옛날부터 부모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술을 배우라고. 저희는 되치기를 배우고 있다는 점. 동작가 TV는 여러분에게 항상 이 정권을 되치기 할 수 있는 기술. 그렇지. 네. 아니, 너무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다 헤쳐먹었다는 얘기밖에 없고 하나도 안 썩은 놈들이었고 그래서 저는 안 들을래요. 아니 그냥 다 썩었겠거니 생각하고 말래요. 했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도 다 되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 해먹었겠거니 하면 어떻게 되치기 하실 거예요? 하나하나를 조목 다. 짚어가지고 그럼요. 네. 다 원상복귀 시키고 손해배상 받아낼 거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당하자라는 차원에서 왜 방송을 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크게 당하는 책 해주는 거지. 그렇지. 크게 봐야지. 크게 봐야지. 허허실실. 페이크다 이놈들. 네, 이게 모래지옥이다 이 새끼들아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하늘이 무너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럼요. 예. 그렇게 보이는 페이크라니까. 이번에 무너지는 하늘은 듬성듬성해요. 그리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그게 무너져야지 진짜 하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 이 정도면은 천공보다 우리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천공도 하늘에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천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훨씬 나을 것 네. 같은데? 구멍 뚫린 하늘 무너져 봐야 저희가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